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요즘 각종 보도를 보면 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사회 정국으로 마음까지 왠지 뒤숭숭한데요. 날씨까지 점점 추워지면서 마음이 움츠러들기 쉬운 이때 퀴즈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에서 용기를 한번 얻어보시면 어떨까요? 상금의 50%를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퀴즈 대한민국. 오늘도 퀴즈 영웅에 도전하는 6분과 함께 그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Round 1. 1라운드의 첫 번째 관문 스피드 퀴즈. 먼저 오늘의 출연자들 만나보죠. 엄마를 위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부산대 컴퓨터공학과를 휴학 중인 황윤선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씩씩한 대학생이 나와줬는데 이사를 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예. 그 특유의 분위기. 예. 그러면 뭐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오늘 퀴즈 영웅에 꼭 오르겠다. 일단 목표는 퀴즈 영웅입니다. 네. 그래요. 괜히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는 분인데 좋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동화 피터팬에서 피터팬을 돕는 작은 여자 요정은 누구일까? 답은 팅커벨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흔히 21세기 유망 산업으로 IT, NT, 그리고 BT를 꼽는다. 여기서 BT의 B는 무엇의 약자일까? 답은 네, 다시 한 번요. 뱅크로 하겠습니다. 네, 답은 바이오입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출연자는 피아노를 연주하듯 퀴즈 너를 연주하겠다. 주부이자 피아노 강사 조영선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전공은 수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M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학원에서. 네. 그래서 뮤직의 M입니다. 그러네요. 수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 머리 글자가 전부 M으로. 네. 자, 문제 드립니다. 불국사에 있는 이 탑은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 때문에 무용탑이라고도 불린다. 무슨 탑일까? 답은 석가탑입니다. 정답입니다. 공항 코드 ICN은 인천공항을 뜻한다. 그렇다면 GMP는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 김포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자, 이번 출연자는 두 여동생을 시집 보내기 위해 오늘 결판을 낸다.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양우진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자! 네, 반갑습니다. 아주 단단해 보이는 분이 나오셨는데 근데 아쉬운 게 두 여동생을 시집 보내기 위해 나오셨다는데 오늘 여동생들이 안 오셨어요. 일들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러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두 여동생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말을 안 듣네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럼 일단은 그럼 나중에라도 뭐 네. 오래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제 드립니다. 무덤을 신분으로 나누면 보통 사람의 무덤은 묘라고 한다. 그렇다면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을 뭐라고 할까? 답은 른입니다. 정답입니다.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은 몇 년마다 돌아오는 것일까? 답은 4년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번 출연자는 퀴즈 대한민국 사상 최고령자 60대 노익장을 과시한다. 주부 송은숙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올해 66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도전하신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높으신데 오늘 도전하신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에 녹두깨가 어느 정도인가 그거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바꿔 말하면 내가 아직 녹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요. 자, 정말 확인하려는 겁니다. 네, 그 확인 작업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두 통의 두는 머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요 통의 요는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 허리입니다. 정답입니다. 1947년 제정된 이 상은 연극계 아카데미 상이라고도 불린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연극상인 이 상은 무엇일까? 토니상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번 출연자는 할아버지께 해외여행을 효도 선물로 드릴래요. 충북 청원 오창중학교 3학년 최병석 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들
네, 반갑습니다. 할아버지께 효도 선물로 드린다고요? 네, 네. 아, 어디를 보내드리고 싶으세요? 금강산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가 아니라 금강산 쪽에 먼저 보내드리고. 네. 예, 그래요. 아주 글쎄 효도할 줄도 아는 그런 소년인 것 같은데 오늘 그럼 목표를 어디까지? 퀴즈 영웅입니다. 네, 물론 당연하겠죠. 자, 문제 드립니다. 녹내장, 백내장, 결막염은 우리 신체 중 어디에서 발생하는 질병일까? 답은 눈입니다. 정답입니다. 볼링장에서 볼링핀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한다. 첫 줄에는 한 개가 세워져 있는데 마지막 줄에는 몇 개가 세워져 있을까? 답은 5개입니다. 아, 답은 4개입니다. 자, 100점 얻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연자입니다. 긴급구조 119 생명을 구하는 정신으로 도전한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근무하는 김기룡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소방공무원이시죠? 예, 예. 근데 오늘 유일하게 응원단이 없이 혼자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외롭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댁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뭐 가서 잘하고 오라고 그래 야겠습니다. 예. 잘하고 오라. 좋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정월은 음력 1월이다. 그렇다면 동지 딸은 음력 몇 월일까? 답은 12월입니다. 다시 한번요. 답은 12월입니다. 12월 아닙니다. 11월이죠. 예. 다음 문제 드립니다. 전래동화 은혜 갚은 두꺼비에서 처녀가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지는데 이 괴물은 어떤 벌레가 변한 것일까? 답은 진해입니다. 정답입니다. 1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네. 6분 지금까지 점수를 얻지 못한 분도 계시고 100점, 200점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6분 중에 2라운드에 올라갈 4분은 누가 될지 신중한 선택을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애국가의 가사에 등장하는 계절은 무엇일까? 1. 봄, 2. 여름, 3. 가을, 4. 겨울. 네. 자, 3번이 많이 보이고요. 송은숙 씨가 4번 겨울을 고르셨는데 눌렀어요. 잘못 누르셨어요. 네, 할 수 없죠, 뭐. 예, 그래요. 뭐 첫 문제일 뿐이니까요. 예, 정답 3번 가을입니다. 그렇죠. 3절에 보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현진건의 단편소설 비사감과 러브레터의 일부분이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죽은 깨 투성이인데다가 시들고 마르고 떠서 곰팡이 쓴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 외모를 지녔다. 1. 두부, 2. 굴비, 3. 메주, 4. 멸치. 네. 이번에도 역시 한 분만 답이 다릅니다. 3번이 많이 보이는 가운데 조영선 씨가 2번 굴비를 고르셨는데 굴비가 이렇게 마르고 그러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예, 또 주부시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원래 목소리가 그러세요? 아니면 지금 긴장해서 그러신 겁니까? 원래 목소리도 약간 떨리는 데다가요. 예. 긴장하는 거에다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그건 아니시죠, 아직? 그게 좀 컴플렉스입니다, 또. 그래요. 그럼 말씀을 많이 안 시켜야겠네요. 네. 그래요. 비사감에 대해서 가혹한 평가를 한 부분인데 정답은 2번 굴비입니다. 네. 그래요. 저 조영선 씨. 혼자 맞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보통 그 여자의 외모를 좀 신뢰도에 매주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굴비, 네. 좀 마른 굴비 같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조영선 씨 한 분만 맞췄는데 다음 문제 드립니다. 흔히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 옆에는 이것이 있다. 자동차 엔진의 분당 회전수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1. APM, 2. BPM, 3. PPM, 4. RPM. 네. 자, 4번이 많이 보이고 이번엔 3번이 두 분입니다. 조영선 씨, 최병석 군이 3번을 고르셨는데 정답 4번 RPM입니다.
그렇죠. 자, 네 분이 100점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가리키는 SMS는 다음의 약자다.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1. send 2. small 3. short 4. single 네, 6분의 답을 보겠습니다. 1번이 많이 보이고 양우진 씨와 김기룡 씨가 3번을 고르셨는데요. 자, 오늘 퀴즈 대한민국 사상 역대 최고령자 송은숙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혹시 이 SMS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는 봤습니다. 예, 들어는 보셨고 1번 샌드가 답일 것이다. 네. 예, 저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아직도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아, 휴대폰이 휴대폰이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요. 필요 없으세요? 네. 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조작도 잘하시고 그런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뻥 좀 친 거예요. 썩 잘하진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금을 많이 받으면 휴대폰이 아니라 그 노트북을 바꾸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 갖고 계신 게 좀 오래됐나 봐요. 오래됐죠. 예. 영맛이 가버렸어요. 아, 예, 그래요. 옆에 최병석 군은 잘 보내죠, 문자 메시지? 네. 예, 그래요. 그래서 답이 역시 1번 샌드일 것이다. 네. 예. 자, 1번과 3번의 대결인데요. 정답 3번입니다. 그렇죠. 숏 메시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아시아 홈런 신기록을 세운 이승엽 선수의 등번호가 영구 결번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다음 중 영구 결번에 기록이 없는 야구 선수는 누구일까? 1. 김성한 2. 이만수 3. 김용수 4. 선동열 네, 6분의 답을 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3번, 1번이 많은데요. 저 오늘 나온 출연자 중에 최병석 군이 이승엽 선수의 성대모사를 할 줄 안다고. 예. 한번 해보실래요? 떨려서 잘 못하더라도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검사 이시우입니다. 오늘 퀴즈 대한민국 1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비슷해요. 예, 평소에 그런 연습을 좀 하나 봐요. 조금 합니다. 예. 학교에서는 선도부를 맡고 있고. 네. 예. 사실 좀 귀여운 이미지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됐습니다. 안 듣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바로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뭐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불러서 간단하게 처리한다? 네. 예, 그래요. 1번이 가장 많은데 정답 1번입니다. 그렇죠. 기아의 김성한 감독은 아직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현재까지 가장 점수가 높은 분들이 500점이고요. 그리고 300점이 3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문제에서 2라운드에 먼저 올라갈 분이 결정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십장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1. 물 2. 봉황 3. 구름 4. 거북 네, 1번, 2번, 3번의 대결입니다. 자, 십장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 정답 2번 봉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100점씩을 추가하면서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면요. 자, 500점을 얻은 양우진 씨, 김기룡 씨, 그리고 600점을 얻은 조영선 씨, 이렇게 세 분이 먼저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도시는 도나우강을 경계로 있던 두 개의 도시가 발달하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많은 문화재들이 세계 유산 목록에 오를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은 헝가리의 이 도시는 어디일까? 자, 황윤선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부다페스트로 하겠습니다. 부다페스트. 정답입니다.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고 착잡합니다. 역시 안 되겠네요. 근데 아직 제 머리 쓸만합니다.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그렇죠? Round 2. 퀴즈 대한민국 2라운드 여성 1분, 남성 3분이 올라오셨는데요. 황윤선 씨. 아, 극적입니다. 예. 저 스피드 퀴즈 2문제를 다 놓치고도 2라운드에 올라온 분은 지금까지 황윤선 씨가 유일합니다. 예. 저도 솔직히 예. 방송 중에 두 문제 다 틀린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예. 아, 그런 분들이 있긴 있으셨는데 2라운드에 올라오진 못하셨어요. 예. 본인도 처음에 다 놓쳤을 때 좀 아차했죠? 상당히 아차했죠. 예. 그래요. 그런데 저 지금 아버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요? 예. 예. 제 뇌졸중으로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예. 지금 요양 중에 계십니다. 아, 예. 그럼 지금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드님의 모습을 보시겠어요? 예. 예. 오늘 잘해야지 좀 아버님한테 큰 용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출연자들이 한 문제씩 맞힐 때마다 이 공개를 위한 발전 기금이 쌓이는 퀴즈 대한민국 이제 2라운드 1단계 연상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공통된 인물은 누구일까? 서자, 율도국, 활빈당. 답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정답입니다. 조영선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공통된 알파벳은 무엇일까? 인의 원소 기호, 페이지, 주차. 답은 P입니다. P 정답입니다. 양우진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공통된 보석은 무엇일까? 야구장, 트럼프의 마름모, 김중배. 네, 답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정답입니다. 김기룡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공통된 숫자는 무엇일까? 수염, 트라이앵글, 서당계. 답은 3입니다. 3 정답입니다. 그렇죠. 수염이 석자, 서당계 3년. 이제 2단계 다시 황윤선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나는 고양이처럼 긴 수염이 있어 서양에선 캣피쉬라고 부른답니다. 유명한 대식가로 우리나라에선 유난히 입이 큰 사람을 놀릴 때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나는 누구일까요? 답은 매기입니다. 매기 정답입니다. 조영선 씨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집과 골풀로 만든 두껍고 푹신푹신한 일본식 깔개로 일본에서는 방의 크기를 이것의 장수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무엇일까? 답은 다다미입니다. 다다미 정답입니다. 양우진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하키 경기에서 선수에게 경고의 의미로 주는 이것 카드. 골프 경기에서 공이 들어가는 구멍 주변에 잘 깎아놓은 잔디를 이것. 답은 그린입니다. 그린 정답입니다. 김기룡 씨 문제 드립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재 어린이들은 무분별하게 불법 비디오를 감상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 마마는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 말일까? 답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정답입니다. 자, 2단계까지 네 분이 가볍게 통과하셨는데요. 저 황윤선 씨, 보통 우리가 입 큰 사람을 매기라고 많이 놀리는데 황윤선 씨도 혹시 무슨 별명 있습니까? 별명이 있습니다. 예, 좀 말하기 부끄러운데 예. 머리 뒤에 흉터가 땜통이 많아서 땜스라고. 댐스요? 예. 아, 우리 흔히 저 상처가 나서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을 가리킬 그렇죠. 때. 예. 아니 어쩌다가 그래서 머리를 좀 기르셨군요. 그런 이유도 있죠. 예. 학교 다닐 때 좀 놀림도 많이 받고 네. 지금 뭐 기르게 돼서 지금은 안 보여가지고 그런 별명은 없는데 제 이제 친한 친구들은 네. 지금도 계속 그렇게 부르죠. 댐스라고. 예. 아니 어쩌다 그 상처가 생기셨어요? 어릴 때 놀다가 개한테 물렸습니다. 예.
굉장히 안 된 일인데 막 웃음이 나오네요. 예. 그때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예. 좀 이제 많이 나아졌죠, 웃음이. 그렇군요. 댐스라는 별명. 예. 그래요. 자, 다시 황윤선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지라고 불리는 손가락은 몇 번째 손가락일까? 답은 네 번째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답입니다. 조영선 씨 문제 드립니다. 수컷을 잡아먹는 이 곤충. 공 만들기 선수 쇠똥구리, 장의사 송장벌레. 파브르는 곤충기에서 여러 종류의 곤충을 다루었다. 여기서 교미 후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것으로 묘사된 곤충은 무엇일까? 답은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정답입니다. 양우진 씨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 돈만 있으면 개도 멍 이것이다.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의 인력거꾼 김이것. 이것은 조선시대 중추부의 정삼품 벼슬 이름이기도 하고 나이 많은 어른을 낮춰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무엇일까? 답은 영감입니다. 영감 아닙니다. 답은 첨지인데요. 개도 멍첨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양우진 씨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기룡 씨 문제 드립니다. 1950년대 한 맥주 회사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이 책은 성경과 코란에 이어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기네스북 하겠습니다. 기네스북 정답입니다. 자, 3단계에서 양우진 씨의 색깔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오늘 여동생을 홍보하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예. 예, 지금 두 여동생이 몇 살입니까? 33하고 31입니다. 33, 31. 예. 이제 가야겠네요. 예, 좀 늦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둘 다 지금 사귀는 사람은 없고요. 큰 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작은 놈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동생을 큰 놈, 작은 놈 이렇게 부르세요? 예. 그래, 어떤 남자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저 같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아쉬운 대로 뭐 신영일 아나운서 같아도 뭐. 예. 예. 아쉬운 대로 저 같은 사람이라고 글쎄요. 네. 굉장히 기분 상하고 좋네요. 그냥 예. 자만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양우진 씨가 그러니까 저 같은 양우진 씨 본인 같은 사람도 괜찮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체격 좀 있고 예. 몸매 좀 이렇게 풍성한 그런 분들. 예. 예, 그래요. 저 조영선 씨. 오늘 남편하고 같이 나오셨는데 네. 남편이 잘해주세요? 네, 잘해줍니다. 그래요. 남편께서 좀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저 만났을 때는 신영일 아나운서만큼 머리숱이 많았는데요. 예, 예. 점점 이마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지금 굉장히 시원해 보이시네요. 예. 저 머리가 자꾸 빠져서 고민을 하시는군요. 네, 여기 맨날 저더러 두드리라 그러고 예. 맨날 쳐다보라 그러고 예. 여기 좀 봐달라고 예. 그래서 앉아서 TV 보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4단계 다시 황윤선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슈베르트, 카치니, 구노. 이들은 모두 성모 마리아를 칭송하는 곡인 이 작품을 만든 음악가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 답은 아베 마리아로 하겠습니다. 아베 마리아 정답입니다. 조영선 씨 문제 드립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피카소의 작품 게르니카. 이 작품은 모두 이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 답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정답입니다. 그렇죠.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하고 있죠. 이제 양우진 씨 문제 드립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8층 탑으로 나선형으로 된 약 300개의 계단이 있는 이 건축물은 천재 과학자
갈릴레이의 실험으로 유명해진 곳이다. 무엇일까? 답은 피사의 사탑입니다. 피사의 사탑 정답입니다. 김기룡 씨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예전에 신발, 고무신 등의 크기를 나타내던 단위다. 1음절의 이 단위는 무엇일까? 답은 척으로 하겠습니다. 척 아닙니다. 답은 문입니다. 예, 뭐 신발 문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저 소방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그 소방 활동을 한 곳은 중앙 119 구조대입니다. 예. 근데 중앙 119 구조대는 그 한국의 국제 구조대 임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지진 났을 때하고 대만 지진 났을 때 출동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에서는 굉장한 활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세계 각국에서 여러 국제 구조대가 출동을 했는데 예. 그 유일하게 한국 구조대가 예. 우리 구조대가 이제 그 어린이를 한 명 그 구조를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교관보다 더 낫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요? 그때 윤회중 그 대만 대표께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생명을 구한 게. 예. 그때 정말 그 자제분들이 참 우리 아빠 대단하다고 저 자랑스러워했겠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구조대원이 아니니까 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다시 황윤선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흔히 한약의 치료법을 1침 2구 3약이라고 한다. 여기서 구는 무엇을 뜻할까? 답은 뜸으로 하겠습니다. 뜸 정답입니다. 조영선 씨 문제 드립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를 바다에 사는 이 동물이라고 여긴다고 한다. 무서운 독을 품고 있어 위험과 재앙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 주로 바다에 살며 강장 동물인 이 동물은 무엇일까? 답은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정답입니다. 양우진 씨 문제 드립니다. 축구 선수 고종수의 별명이기도 한 이 말은 프랑스의 작가 장 콕토의 소설 제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서운 아이, 조숙한 아이라는 의미를 가진 불어다. 무엇일까? 답은 앙팡 테리블입니다. 앙팡 테리블 정답입니다. 김기룡 씨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가져온 것이다. 이것의 열매를 발효시키면 독특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데 이 향료는 캔디, 아이스크림 등에 많이 사용된다. 난초과의 덩굴 식물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커피로 하겠습니다. 커피 아닙니다. 답은 바닐라인데요. 네, 아쉽습니다. 자, 김기룡 씨가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서 5단계에서 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었고요. 인생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119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는 119에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유네스코가 인권 보호와 인류가 깃든 작품을 만든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영화 길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영화 감독의 이름에서 땄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임권택 감독이 치화선으로 이 상을 받기도 했다.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펠리니 메달입니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이름에서 딴. 자, 이렇게 해서 황윤선 씨도 노란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조영선 씨는 어떻게 될지 문제 드립니다. 조선시대 건축물
특히 궁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것은 재앙을 방지하고 악기를 물리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궁궐의 추녀 마루 위에 원숭이, 저팔계 등 여러 가지 짐승 모양의 토우를 조각하여 일렬로 얹어놓은 조형물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용마루입니다. 용마루? 네. 아닙니다. 답은 잡상입니다. 예,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자, 조영선 씨도 이렇게 해서 노란 신호로 바뀌었고요. 참 재밌어졌습니다. 자, 세 분이 다 노란 신호인데 양우진 씨가 아직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꼭 맞춰야 다시 대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말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체제를 뚫고 들어가는 천병으로 이를 활용하면서 널리 쓰이게 된 말이다. 방송 전파가 국경을 넘어 인접한 다른 국가 영토까지 시청할 수 있게 하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 답은 전파 간섭으로 하겠습니다. 전파 간섭. 예. 아닙니다. 답은 전파 월경, 스필오버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양우진 씨가 빨간 신호가 되면서 황윤선 씨, 조영선 씨 두 분이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결과야 승복해야죠. 그리고 뭐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고 싶었는데 재수를 하든지 소영아 자연아 우리 아침마다 집에서 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 명절에 보자. Round 3. 퀴즈 대한민국 3라운드 진출자 두 분을 만나봅니다. 먼저 퀴즈 영웅을 향한 연주는 지금부터다. 조영선 씨입니다. 이제 이삿짐 싸는 일만 남았다. 황윤선 씨입니다. 파이팅! 자, 오늘은 주부와 대학 휴학생의 대결인데요. 한 문제에 500만 원씩 최대 5천만 원까지 도전이 가능합니다. 최후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자, 그럼 먼저 문제를 풀 순서를 결정할 OX 퀴즈를 드립니다. 택시 번호판의 바탕 색깔은 초록색이다. 네, 조영선 씨가 빨랐습니다. X입니다. 답은 틀리다. 정답입니다. 네,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노란색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기세로 이제 3라운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개의 제시어 중에 한 가지 골라주시죠. 백과사전 하겠습니다. 백과사전 역사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이것 백과사전 발굴. 최근 조선시대 이것에 얽힌 풍속 등을 다룬 일종의 백과사전인 연경이라는 책이 발굴됐다. 조선 후기 문인인 이옥이 지은 이 책에는 이것 재배법, 이것의 유래와 성질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연경이라는 책 제목도 이것의 경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연꽃입니다. 연꽃. 아닙니다. 연자에서 연꽃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답은 담배입니다. 연초라고 하죠? 예, 그래요. 자, 이제 황윤선 씨가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하늘의 별 따기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 상식 문제입니다. 이것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 이것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미국 동부에 있는 8개 명문 사립대학을 가리키는 말로 미국에서도 여기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한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들 대학에 담쟁이 덩굴로 덮인 건물이 많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대학 간에 있었던 축구 경기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아이비리그로 하겠습니다. 아이비리그. 정답입니다.
1대 0으로 앞서면서 누적 상금 500만 원이 됐는데 제시어를 왜 하늘의 별 따기로 고르셨나요? 저는 과학 문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 하늘의 별이 있어서? 예. 그래요. 그 퀴즈 영웅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했는데 일단 황윤선 씨가 3라운드 출발은 좋습니다. 자, 조영선 씨가 동점을 만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나비 하겠습니다. 나비, 상식 문제입니다. 오페라 나비 부인의 배경이 된 도시는 이곳. 미국 해군 장교와 일본 여성의 사랑을 그린 푸치니의 대표적인 오페라 나비 부인은 일본의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곳은 일본 규슈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로 1945년 히로시마에 이어 두 번째 원자 폭탄이 투하된 도시로도 유명하다. 어디일까? 답은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 정답입니다. 1대1 동점을 만들었고요. 누적 상금은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황윤선 씨가 다시 앞서 나갈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해운대로 하겠습니다. 해운대, 인물 문제입니다. 부산 해운대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해운대는 약 1.5km에 달하는 넓은 백사장을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해운대라는 이름은 신라시대의 학자인 이 사람이 해운대의 절경에 감탄해 해운이라는 자신의 자를 동백섬 바위에 새긴 데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토황소 경문 등을 지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최치원으로 하겠습니다. 최치원. 정답입니다. 네. 2대1로 다시 앞서면서 누적 상금 1,500만 원이 됐습니다. 해운대를 고른 이유, 글쎄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좀 친숙하게 느껴졌죠? 네. 네, 그래요. 마칠 때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집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옮길 계획인가요? 일단 뭐 집을 살 수 있는 금액까지는 아니고요. 네. 조금 더 좀 큰 평수로 예. 약간 넓게 좀 넓게.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그 정도로 옮기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집은 부산 어디입니까? 부산 반여동, 해운대구 반여동. 아, 마침 해운대구에 있는 동네군요. 예. 틀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자, 조영선 씨가 다시 동점을 만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이유 없이 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의학 상식 문제입니다. 이유 없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이 사람 증후군. 정당한 이유 없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서 피해 망상에 시달리는 것을 이 사람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아내인 데스데모나를 의심하여 죽이지만 아내가 결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인물이다. 누구일까? 답은 오셀로 하겠습니다. 오셀로. 정답입니다. 네, 2대2 동점이 되면서 누적 상금 2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조영선 씨가 문제를 풀 때마다 남편께서 사실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예, 글쎄요, 남편께서 저 암벽 등반을 하신다고요? 학교 다닐 때요. 예. 네, 한 10년 했다고 합니다. 아, 10년 동안이나? 네. 예, 그래요. 요즘에는 안 하세요? 네, 예, 혹시 또 하신다 그러면? 한다고 하죠. 근데 예. 몸도 많이 부른 데다가 예. 지금 온몸이 성한 데가 없거든요. 막 이렇게 꿰매고 막 들어받고 집어받고 막. 암벽 등반을 하다가? 예. 그래서 제가 말립니다 지금. 아마 그 머리가 좀 빠진 것도 그때 그 후유증이 아닐까 하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혹시 다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한다 그러면은 찍고 하라 그러죠. 뭘 찍습니까? 도장이요. 도장을요? 예. 어우, 살벌합니다. 예. 아마 안 하시겠네요. 모르죠. 예, 아마 또 오늘 결과에 따라서. 네. 예, 그래요. 자, 이제 황윤선 씨가 다시 앞서 나갈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축구공으로 하겠습니다. 축구공 상식 문제입니다. 우주는 축구공 모양의 이것. 얼마 전 미국의 한 수학자가 우주는 오각형면이 맞물려 있는 축구공 모양의 이 형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상상도와 일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일까? 답은 정 16면체로 하겠습니다. 정 16면체 아닙니다. 답은 12면체입니다. 접전입니다. 동점이 됐는데 자, 네 번째 문제에서는 어떻게 될지 다시 조영선 씨부터 문제 골라주시죠. 솟았다 하겠습니다. 솟았다 과학 문제입니다. 울릉도에 이것 솟았다. 이달 초 울릉도 해상에서 높이 600m, 직경 30m에 이르는 이것이 발생했다. 이것을 본 목격자들은 수면에 물보라가 일며 거대한 물기둥으로 변했다고 말했는데 강력한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바닷물 등을 하늘로 말아올리는 현상인 이것은 토네이도, 워터 스파우트 등으로도 불린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용오름입니다. 용오름 정답입니다. 네, 조영선 씨가 3대2로 앞서면서 누적 상금 2,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황윤선 씨 다시 동점을 만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조타로 하겠습니다. 좋다, 의학 상식 문제입니다. 죽음과 조타를 뜻하는 이것.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의 이것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것은 죽음과 조타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유타나토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합법화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정답입니다. 네, 3대3 동점이 되면서 누적 상금 3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황윤선 씨는 요즘에 휴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 하세요? 컴퓨터 AS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예. 혹시 저 일하다가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컴퓨터뿐만 아니라 예. TV라든가 예. 뭐 VTR 이런 것도 좀 고쳐달라고 하시는 온 분들. 김에? 예, 온 김에. 예. 그런 것도 있고 전원 안 꼽혀갖고 간 경우는 몇 번 전원을 코드를 꼽아야 되는데 예. 안 꼽은 상태에서 컴퓨터가 안 된다면서. 그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고 그렇죠. 고장난 줄 알고. 예. 저 조영선 씨는 오늘 지금 상금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상금 받으면 어떻게 쓰실래요? 먼저 저희 어머니 병원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요. 예. 좀 보태드리고요. 네. 내년에 저희 시부모님 고이시거든요. 예. 네, 좀 쓰고 또 요즘 성형외과 열풍이 좀 불지만 저희 남편 머리도 예. 성형외과에서 좀 손을 보던지 아니면 예. 좀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금이 많아지면 지금 남편분 머리가 거의 제 머리처럼 되겠어요. 예. 이제 마지막 두 문제에서 결정됩니다. 자, 두 가지 제시어 중에 조영선 씨가 먼저 골라주시죠. 걸레질 하겠습니다. 걸레질, 생활 상식 문제입니다. 여성 관절염. 이것은 무죄, 걸레질은 유죄. 최근 영국의 한 연구팀은 그동안 관절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이것이 여성들의 무릎 손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대신 무릎을 구부리고 해야 하는 걸레질을 관절염의 새로운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것은 원래 프랑스 루이 왕조 시대 때 유행했던 것으로
요즘은 이것의 높이가 여자들의 자존심을 나타낸다는 말도 있다. 중국 학자인 루신이 새로운 형태의 전족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하이힐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이힐. 하이힐. 정답입니다. 네. 5번째 문제를 맞히면서 4대3 누적 상금 3,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제시어 걸레질을 고르셨는데 네. 좀 익숙하신가요? 그럼요. 예. 날마다 합니다. 아, 남편이 좀 안 도와줍니까? 남편이 저희 아들이요. 예. 엄마 청소 좀 도와줘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엄마 청소를 왜 남자가 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렇죠. 예. 예. 제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 쫓겨난다고 예. 장가 가면 예. 아빠가 몸소 실천을 보여야 된다고 오. 예,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아니 저렇게 체격도 좋으신 분이 하면 금방 할 텐데요. 네, 그리고 저보다 효과가 한 예. 세네 배는 갑니다. 예, 그렇겠죠. 그리고 또 암벽 등반하셨으니까 네. 생각해보면 사실 저 암벽 등반하는 자세가 걸레질하고 비슷해요. 네. 예, 그렇죠. 네.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네. 예, 앞으로 좀 하세요. 예, 그래요. 아,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따가 상금을 조금 이렇게. 예. 자, 이제 황윤선 씨가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맞춰야 대결이 계속되고 만약에 틀리면 여기서 3라운드가 끝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특권, 국제 문제입니다. 특별 조약에 의해서면 외교 특권이 주어지는 공무원 이것. 이들은 외국에 있으면서 외무부 장관 등의 지시를 받아 자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고 여권 발급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공무원으로 특별 조약에 의해서만 외교 특권이 주어지는 직급이다. 최근 중국 내 탈북자 수가 많아 이 직급의 공무원들이 하는 여권, 비자 발급 등의 민원 업무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직급일까? 답은 영사로 하겠습니다. 영사. 정답입니다. 네. 4대4 누적 상금 4천만 원까지 올랐고요. 10문제를 다 풀었지만 두 분의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한 문제, 동점자 퀴즈를 드려서 4천만 원의 상금에 도전할 주인공을 가립니다. 문제 드립니다. 도솔가의 도솔은 이것. 10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월명의 도솔가는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나타난 궤변을 없애기 위해 지어부른 향가다. 자, 조영선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빨리 참요. 네? 참요. 참요. 예. 아닙니다. 자, 이제 기회는 황윤선 씨에게만 있습니다. 문제를 마저 듣겠습니다. 월명의 도솔가는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나타난 궤변을 없애기 위해 지어부른 향가다. 여기서 도솔은 이것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것은 석가모니의 뒤를 이어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할 미래 부처를 가리키는 말이다. 도솔천에서 설법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이 부처의 이름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네, 답은 미륵보살로 하겠습니다. 미륵으로 하겠습니다. 미륵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윤선 씨가 4천만 원의 상금이 걸린 퀴즈 영웅에 도전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두 분 악수 한번 하시죠. 예.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부저를 빨리 눌렀어요. 알고 있는 문제였는데
엄마 정말 제가 작년부터 올 봄까지 엄마 거기 복지관 나가지 말라고 되게 그랬는데 죄송하고요. 빨리 건강해지셔서 복지관도 나가고 운동도 하시고 네, 건강하게 이렇게 사세요, 어머니. Final round. 4문제 중 3문제를 맞히면 4천만 원의 상금과 퀴즈 영웅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모든 라운드 위기의 연속을 포기할 줄 모르는 정신으로 이겨낸다. 불굴의 의지 황윤선. 기필코 상금 타서 넓은 집으로 이사간다. 4라운드는 도전 상금에 따라 문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4천만 원대 문제가 준비됐는데요. 자, 문제 ABC 3개의 세트가 있는데 자, 4문제 중에 3문제를 맞춰야 상금과 퀴즈 영웅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각 세트에 제시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별로 하겠습니다. 별, 음악 문제로 최후의 도전 4라운드를 시작합니다. 형제여, 별 반짝이는 저 하늘 저편에 사랑스런 아버지 꼭 살아계시니. 독일의 문호 슐러의 시에 곡을 붙인 환희의 송가가 유럽연합 공식 국가로 정해졌다. 환희의 송가는 베토벤이 작곡한 이 교향곡의 한 부분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해의 마지막 날에도 울려 퍼졌다고 한다. 얼마 전 이 교향곡의 필사본 악보가 런던 경매장에서 약 42억 원에 팔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성악을 곁들인 최초의 교향곡인 이 곡은 무엇일까? 답은 비창교향곡으로 하겠습니다. 비창교향곡 아닙니다. 자, 2글자 중에 한 글자는 맞았는데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교향곡입니다. 자, 아쉽습니다. 이제 남은 3문제를 모두 맞춰야 4천만 원의 상금이 걸린 퀴즈 영웅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스피드 퀴즈 2문제를 모두 틀리면서 굉장히 위태하게 출발했는데요. 결국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기사 회생을 했는데 퀴즈 영웅으로 완성될 수 있을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네 자리인 인터넷 주소 체계가 6자리로 확장된다. 이것을 이용하면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인터넷 주소 부족 해결은 물론 가전제품 하나하나에도 고유의 인터넷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취약점으로 알려진 보안성이나 데이터 전송 품질 등의 제약도 극복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2007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인터넷 신주소 체계인 이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확장 도메인으로 하겠습니다. 확장 도메인 아닙니다. 답은 IPv6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황윤선 씨가 퀴즈 영웅 도전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